안녕하세요, 수자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등 심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등 심화를 꼭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면은 어디까지 하는 게 적당하냐,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등 심화는 당연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득입니다. 자, 그런데 중등 심화를 안 했다고 해서 고등 수학을 못하느냐, 네, 그건 또 아니에요. 통상 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중등 심화를 거치고 고등으로 진입하라고 권해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바로 고등 이제 진입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더 감당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등 심화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면 좋은 이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중학교 때부터 심화 문제에 대한 견디는 힘 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느 정도 끙끙대고 고민하고, 그리고 다소 어려운 그런 풀이법들을 내 스스로 이해를 좀 해보고, 그런 풀이 과정들을 내 손으로 써내려 가고, 이런 과정을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심화 문제에 대해서 약간 견디는 힘이라고 표현할게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등 수학에서도 이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민 상담을 하실 때 우리 애는 쉬운 건 어느 정도 잘 푸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손을 못 대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 중등 심화를 많이 안 풀고 그런 경험들이 없는 채로 고등 수학을 올라가면 이게 당연히 벌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고등 수학에서 풀이법 자체에서 중등 심화 계산 같은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중등 심화 계산법이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소인수 분의 단원이에요. 네, 블랙 라벨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 문제 중학교 1학년들에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죠. 이런 것들을 그 나이 때부터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것을 또 설명을 듣고 또 스스로 이해해보고, 만약에 이런 걸 많이 해놨다면은 고등 수학에서 이런 문제 만났다고 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1절 이런 문제를 미리 접해보지 않았었다면 수1의 핵심 개념을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맥은 잡았지만 계산에서 오답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등 심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접해본 친구들은 약간 고등 수학을 다시 왔을 때 이런 거 예전에 봤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더 흡수를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중등 심화 안 하고 지금 고등 올라가는데 그러면 수학 어떡하죠? 이미 망한 건가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중등 심화를 많이 하지 않은 채로 고등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냐면요. 일단은 내가 그 중등 심화 문제를 많이 안 푼으로써 오답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틀린 문제에서 분석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이 고등 수학의 어떤 개념에서 막혀가지고 틀렸느냐. 두 번째, 아니면 맥은 짚었는데 어느 정도 식은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답을 내지 못했느냐.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문자를 4개가 나와가지고 식만 만들어 놓고 포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풀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었네. 좀만 더 고민했으면 됐었던 거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정리를 했다고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옆에다가 따로 식 적어놓은 것만 오답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거를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극복을 많이 한 케이스예요. 솔직히 심화라고 해도 중등 심화기 때문에 고등 과정을 나가고 있는 고등학생이 그걸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채우지 못했던 부분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에 복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내가 틀린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왔는지를 내 스스로가 진단하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등 심화를 무조건 시켜야겠네, 어려운 거 무조건 얘한테 시켜야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능력치보다 너무 과하게 어려운 심화 문제들을 많이 풀잖아요. 첫 번째로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게 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돼요. 흥미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수학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단원별의 개념, 핵심과 뼈대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굵직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심화적인 아이디어나 발상,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개념과 틀도 없는 상태에서 심한 문제 어려운 게 막 뒤섞여 버린다면은 오히려 수학이라는 거는 다 어렵다 하면서 암기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저는 수학학습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100% 이해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는 어떤 것을 묻고 있고 어떤 개념을 써야 되고 어떤 풀이법으로 인해서 답을 도출하는 거다라는 100% 이해를 통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채워나가는 공부인 것인데 이게 어려운 것만 이렇게 있다 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나보다 약간 애매모호하게 감적으로 이렇게 풀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학 공부 학습 자체를 흐리게 될 수 있어요. 심화 문제집을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어떤 교재든지 간에 적어도 80% 이상은 마스터가 된 상태로 가야 그 교재를 공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는 A급까지 했다, 블라까지 했다, 뭐 실력 정석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것을 접해봤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마스터하셨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답 해독까지 탄탄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모르는 거 없이 80% 이상은 소화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교재를 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어영부영 해가지고 거기서 랜덤하게 10개를 뽑아가지고 다 풀렸을 때 20, 30%만 맞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그것은 적합한 교재를 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개념, 유형, 심화 이걸 탄탄하게 이렇게 다지고 간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쭉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선정도 잘 하시고요. 심한 문제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좋은 비율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요. 저는 사실 어느 문제집까지는 푸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심한 문제집이죠. 1품? 중등에선 불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1품 불라 요 정도까지 풀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재를 선택하시더라도 오답 2회독 마스터는 기본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마스터를 하고 이 교재를 끝낸다. 이런 게 항상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중등 심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볼게요.